네, 지난 2012년 사건인데요. 끼어들기를 한 여성 운전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압을 했는데 상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법원이 정부와 경찰관이 이 여성에게 4억 3,9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걸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서상희 기자, 끼어들기가 있었고 여기 과정에서 경찰과 운전자의 뭔가 실랑이, 몸싸움이 있었던 건 맞나 봐요. 네, 맞습니다. 몸싸움이 있었는데 네.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2012년이었는데요. 핵 안보 정상회의가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또 경찰이 도로에서 이제 교통 통제를 하면서 순찰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발견이 됩니다.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좌회전을 하려는 모습이 경찰관 눈에 보인 거죠. 이 구간은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경찰 네. 입장에선 당연히 그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정차 명령을 했고 다가가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운전자는 면허증을 내놓지 않겠다 이러면서 약 10분 정도 실랑이가 계속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찰관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아든 이후에 단속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니까 그때 여성이 경찰관의 이 제복 주머니와 또 어깨를 잡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약간 좀 감정이 격화된 것 같은데요. 이 경찰관이 여성의 운전자의 목을 잡고 쉽게 말해서 엎어치기라고 하죠. 이 여성을 엎어치기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배상액이 4억 3,900여만 원이죠? 네, 저도 이제 네.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그 제20민사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네. 이 영어 강사 A씨가 바로 이제 순찰 경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4억 3,900만 원이라는 이제 액수가 나오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어 강사하는 이 A씨가 월 평균 1,500만 원 정도 버는 고소득자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고 직전에 지난 3년간을 따져보니까 한 6억 정도를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수입을 물어준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 의해서 지금 원래 이쪽에서는 4억 3,900만 원을 청구한 게 아니라 14억 3,10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청구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 책임은 일부 제한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경찰관이 국민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은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A씨였다라고 해가지고 가혹하다라고 깎아준 것이 4억 3,900만 원인데 네. 글쎄요, 이게 저도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지금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네. 아니 이러면 무서워서 경찰관이 단속을 하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일실수입,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이따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누리꾼의 반응은 어쨌든 경찰이 또 이제 국가가 그렇게 4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생겼으니까 경찰 측에서는 그런 어떤 누리꾼의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부들이 뒷짐지고 서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우리 판사들이 싫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이제 판결한 것이 싫다는 얘기죠. 공권력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경찰관을 응원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했는가 네. 아니면 위법하게 행사했는가의 문제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이 일부 위법하게 행사된 점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차근차근히 네.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한 건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좌회전 차선을 들어가려면 미리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50m 좀 걸리는 실선을 위반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볼 때는 교통법규 위반이라 해가지고 범칙금을 발부하는데 그 운전자 여성분이 좀 처음부터 면허증을 제출 안 했고 그러면 우리 직결 넘겨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신랑이 하다 내놨는데 그 PDA라고 있습니다. 네. 퍼스널 컴퓨터식인데 디지털인데 거기에 쓰는 중에 아마 경찰관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를 보고 수갑을 채울 수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잡았을 때 조금 자질했어야 되는데 경찰관이 목을 잡아서 넘기는 과정에서 상해가 났는 거예요. 사실상 그 교통경찰이 체육도 1m80 크고 10kg니까 여성분은 또 180cm 요. 네. 적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렇게 넘기진 않고 말로써 아니면 좀 막아서 했어야 되는데 감정이 좀 켜지는지 몰라도 경찰관에서 강하게 한 것이 그만 선처를 입게 됐기 때문에 좀 과도한 공무집행 과도한 공무집행한 건 맞지만은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경찰관한테 집행할 때 순순히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대들고 반항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한 벌금을 내라고 했을 때 순순히 냈으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어쨌든 여자도 그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원인 제공을 했다는 면에서 누리꾼들이 약간은 조금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네. 이 여성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경찰관이 자기를 잡은 게 여기서 사기라는 말은 함정 단속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거기가 네. 원래 이렇게 단속을 하는 곳이 아닌데 왜 단속을 하느냐라고 하는 항의죠. 근데 그날 핵 안보 정상회의가 있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안 하는 곳인데 사실은 거기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한 걸 갖다가 이제 항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거기다 PDA라고 그러죠. 네. 거기다 입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자기 그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PDA 입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개를 이제 뺏으려고 그랬던 거죠. 입력을 못하게. 그러려고 하다가 이제 옷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실랑이를 하다가 아마 경찰관의 옷이라든가 다른 신체 부위에 이 팔이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격분을 해서 또 이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여성이 항의를 한 건 물론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 입장에서 손이 좀 닿았다고 해서 그렇게 업어치기를 하는 것은 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은 겁니다. 네. 그럼 경찰이 어쨌든 뭔가 과했다는 거는 법원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질문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4억 3,900만 원 도대체 어떻게 따졌길래 이 액수가 나온 거냐. 아니 잘못을 한 건 아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뭐 치료비에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4억 원이 넘는 돈을 사실 경찰관한테 무는 것도 지나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그런데 이렇게 손해배상을 따지는 것은 세 가지를 물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가 이제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사람이 다쳐가지고 돈 못 버는 거 그걸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율 같은 게 나오면 그 장애율을 따져가지고 가동연한이라고 그래요. 보통 64세까지 이제 돈을 버는 걸로 보거든요. 영어 강사 같은 경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한 달에 1,500만 원씩 벌었잖아요. 돈을. 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60살까지 돈을 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손해배상 같은 거, 의자료 같은 걸 얼마 인정 안 했어요. 의자료는 1,800만 원. 그 다음에 또 향후치료비 이것도 뭐 900만 원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치료비는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돈 버는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4억이 넘은 거죠. 실제 이제 청구한 거는 14억 정도 되고 법원에서 본 거는 한 6억 5천만 원 정도로 봤는데 네. 거기에서 70%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과실상계라 그래가지고 네. 30%를 깎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깎은 건 14억에서 깎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14억을 청구했지만 그건 자기 주장이고 법원에서 인정한 건 약 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70% 인정하다 보니까 4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앞으로 저런 네. 일들이 벌어지면은 경찰들이 뒷짐지고 그냥 그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가장 그러냐면 문제죠. 경찰관들 네. 지금 봉급이 얼마인데 저런 식으로 4억 얼마를 갖다 물어줘야 된다. 외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경찰관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바로 공격 행위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80인데 왜 엎어쳤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분이 이 PDA를 들고 양쪽 손을 다 못 쓰는 상황에서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공권력에 대한 공격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것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논란 또는 그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정당한 공권력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지나친 공권력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